어제 저는 이재명의 재판 1심 판결을 두고서 12편의 드라마 가운데서 겨우 한 편을 방송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건의 재판이니까 3심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2편의 드라마로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겨우 한 편만을 방영을 했는데 민주당은 난리 법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리더십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당의 얘기였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자, 이런 판결을 두고서 흔들릴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이 지도 체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류파들은 일단 쐐기를 먼저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호위 무사들의 입에서 동시에 합창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야 생리상 싸움 붙이는 것이 본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이런 따끈따끈한 그야말로 소재치고서는 입맛 당기는 그런 소재를 앞두고서 그동안 이재명 측으로부터 소외받고 찬밥 신세를 보여왔던 그런 인물들을 찾아가서 싸움질 시키는 것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속으로야 얼마나 하고 싶은 응어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치 고단수처럼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현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 정도의 파급이 일어난다. 다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단합해야 한다. 지도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제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공자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재명 측근들보다도 더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심일까요?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은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 이재명의 친명계에서는 그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재명 측근들도 뻔한 소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칭 내가 당신보다는 한 수 위야, 고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기 펴고 움직이려는 조짐을 근본적으로 미리 막겠다. 겁박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 너희들 만약에 그런 행동을 지금 말처럼 그대로 가야지 단합이고 체제 인정해야지 조금이라도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최민희가 엊그제 주말 장외 집회 자리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쐐기를 박았지요.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다.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은 민주당이 4분 오열이 될 것인지 결정이 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론들이 민주당에 숨 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한다면서 움직임에는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여전사다운 도끼를 품은 그런 말이었는데 최민희 씨 이번 과방위에서도 종횡무진 커다란 활약을 했었는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까?
그 비아냥거렸던 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독한 말을 했어야 하는지. 5개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은 있긴 하지만은 지금 11월 얼마나 추운 때인데 이런 도끼 어린 얘기를 합니까? 아무튼 최민희가 선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은 시작 중에서 시작 아니겠습니까? 서막을 열기도 전에 이렇게 난리 법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재명의 호위 무사들, 가신들이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을까? 바로 엿새 후에는 더 위급한 중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 통례로 보면은 사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치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극한적인 표현을 쓰고 있을까?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호위 무사들도 내일이 없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굳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편 드라마를 보면서 아, 판도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서로들 더 느끼고 있는 것이 앞선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찬대가 연일 아주 폭언을 퍼붓고 있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 법 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만 없애면은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다. 이렇게 박찬대가 개념 없는 얘기를 연일 퍼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은 글쎄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측근들도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때에 1년의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사법부를 칭찬하고 사법부 편에 들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중형이 내릴 것이다. 혹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여기저기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유창훈이 영장 기각을 하면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다. 그렇다면은 김동연 판사가 김동연 작가가 감옥을 넣어도 별 탈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민주당의 가신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어막을 미리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소리들이 곱게 아름다운 소리 나오겠습니까? 거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들이 불안할 때에 자기 자신이 위기를 느낄 때에 위태로울 때에 꼬리만 흔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구 날뛰고 있죠. 소리 지릅니다. 그 모습을 민주당의 이재명 측근들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위기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소리가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이재명의 표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15일 첫 재판을 받으러 들어갈 때에 얼마나 입가에 미소를 띄면서 여유를 보였었습니까? 그때의 화두들이 방송에 거의 모두가 나오는 것이 벌금 100만 원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얘기로 그쳤었지 징역 얘기를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정도, 어느 누구는 80만 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야말로 연막을 피웠는데 재판의 판결은 아주 준엄했었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으니까 중형입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는 더 분명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위증을 시킨 사람이 더욱더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법전에 형량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재명과 그의 가신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일 뿐인데 12편의 드라마를 펼치는데 이화영이 지난번 4월 달에 9년 유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은 공범이고 주범이 누굽니까? 이재명으로 판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화영이 종범이 9년 유호를 받았는데 주범 이재명은 당연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재판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곧바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재명이가 폭탄 발언을 그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 죽지 않아. 자기와 형 동생 나누고 있는 정성호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엊그제 주말 세 번째 장외 집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 얘기를 했는데 다 고두절미하고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비아냥을 거린 것이죠.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본 돈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 본인이 그런 얘기를 군중들 앞에서 시위 선동질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본인은 법인카드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그것도 자기 직위에 맞는 법인카드가 아니라 공무원들 부하 직원들이 써야 할 공무 집행할 수 있는 그 법인카드를 자기의 개인 착복을 위해서 썼던 것 얼마나 추한 범죄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 새벽 일찍 만원 버스를 타고 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막 쓰고 있다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참 무서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입으로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선을 넘어도 훨씬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재명 당신은 창피라는 것을 모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니 위증 교사니 그 사건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이건 나쁜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그래도 그 건물을 지어놓고 옹벽이 50m든 100m든 간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법과 문제는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법화 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로서는 더 악질적이고 악랄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말들은 그렇게 하죠. 10만 원 정도의 그 점심값을 썼는데 150만 원의 벌금이다. 김혜경이 벌금 150만 원을 받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수천만 원을 법카, 자기 법카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써야 할 그 법카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까? 이런 자가 새벽 일찍이 만원 버스를 타고 피땀 흘려 번 돈 운운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많은 시위자들이 앞에 모여 있는데, 물론 이재명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긴 하지만은 이런 시위자들 앞에서 선동질을 하면서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그날 장외 집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말을 이재명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편 드라마 방영은 6일 남았습니다. 김동연 판사, 김동연 작가가 어떤 대본을 써놨을까? 아니, 대본을 써놓지 않았다라면은 앞으로 6일 동안 어떻게 대본을 마무리하고 작성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